쭉 보니까 심장 건강과 관련해서도 식품 관련 고민들을 좀 많이 주셨는데 네. 심장 건강 지키기 위해서 좀 줄여야 될 것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씩 네.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소금기입니다. 짠 음식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바로 옆으로 가보시면요. 짠. 이게 뭐냐면 커피, 초콜릿 이런 게 있죠. 바로 카페인 관련 식품들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바로 열어볼까요? 이거는 아. 동물성 지방, 고콜레스테롤 식품, 중성 지방 식품들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심장 건강 주의 식품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개합니다. 바로 술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된다고요, 장 교수님. 네, 그래서 나온 음식들 다 중요한데 특히 이제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금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소금을 좀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다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심부전 환자들은 그 기능이 좀 잘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부전이 있거나 고혈압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염식 그렇게 드시라고 권유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입맛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식탁에서 자꾸 소금을 국에 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식탁 옆에 소금을 아예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습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커피 있는데 커피는 사실은 부정맥 유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하루에 두세 잔 정도 커피 마시는 것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 있는 음식들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이 많은 음식뿐만이 아니고요. 탄수화물도 우리가 많이 섭취하면 그걸 다 지방으로 바꾸어서 저장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나는 조금만 먹어도 자꾸 살이 찐다 하는 분들은 그런 능력이 더 뛰어난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도 과다하면 결국은 지방으로 다 채워지고 그게 어떤 동맥경화나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술 있었는데요. 술은 보통 이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이럴 때는 약간 뭐 하루에 한두 잔 술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런 연구들이 있어서 보통 술에 좀 관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의사들 중에도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이제 제가 심방세동 오늘 말씀드렸는데 네. 심방세동 입장에서 보면은 술은 한 방울도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본 연구 중에 하나는 네. 술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고 아까 제가 휴일 심장 증후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술을 조금만 먹는 것도 나쁜 걸까? 그렇게 해서 연구해 본 게 있는데 네. 하루에 단 한 잔 먹는 것도 심방해동 생길 확률을 한 16% 정도 높인다. 그런 네. 보고를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보통 저는 환자들한테 심방해동 있는 환자들이 오시면 술 좀 많이 드시죠? 많이 먹는다고 할 때 평생 먹을 술을 다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드시라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한 방울도 안 된다. 대부분은 공감하시더라고요. 네. 공감하시고 그냥 웃으시는 게 네. 술을 본인도 많이 먹었다고 예.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뭐 다른 협심증 이런 거는 몰라도 심방세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걸렸다고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술을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두근두근. 자, 이렇게 식품에 대한 궁금증과 더불어서 운동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내 운동 몇 가지 배워볼게요. 권일수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심장을 지키는 운동. 네, 심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해주시면 좋은데요. 네네. 우리 함께 오늘 의자에 앉아서도 유산소를 앉아서 해요? 네, 오, 의자에 좋아요. 앉아서 충분히 유산소 운동이 네.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TV 보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의자에 앉으셨으면 우리 걸어볼까요? 앉아서 걸어요? 네, 네. 자, 걸어보시면서 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가볍게 워밍업으로 손으로 무릎을 한번 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를 많이 올리고 신나네, 그리고 이게. 신나는 음악과 함께 예.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나게 워밍업을 시작한 다음에 이번에 우리 한번 만세 해볼까요? 만세. 자,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20개씩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지금 앉아서 하는데도 숨이 차네요. 펀치도 한번 날려볼까요? 은근 펀치 힘드네. 예, 앞으로 시작. 하나, 둘, 넷, 셋, 넷, 정신이 없네요, 이쯤 되니까. 여섯, 일곱,
여덟, 오, 콧등에 아홉. 땀이 네. 맺혀요. 자, TV 보시는 분들도 아마 심장에 자극이 잘 갈 것 같습니다. 야. 자, 그럼 우리 오,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2단계는 약간 네네. 몸을 조금 더 사용해 볼게요. 숨이 네. 조금 차시죠? 숨 차네요. 숨을, 예, 호흡을 조금 정리하시면서 네. 자, 또 걸으면서 자, 이번에는 팔꿈치로 무릎을 한번 만나게 해줄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에어로빅 열. 같아. 들어가요. 네, 이게 바로 의자에서 하는 에어로빅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네, 자, 펀치를 날리는데 스트레스를 옆으로 한번 날려볼게요. 몸통까지 뒤틀어서. 자, 펀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복싱 같아요. 여섯. 네, 복싱입니다. 앉아서 하는 복싱. 자, 여기서 정말 마지막으로. 숨 차는 거 아니죠? 네, 저도 숨이 매우 진짜. 찹니다. 이거. 자, 앉아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우리 걱정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릴게요, 옆으로. 네, 날려볼까? 시작. 하나, 스트레스. 날려. 오. 스트레스. 날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시는데 무릎에도 물이 안 가고 실내에서 층간소음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야, 앉아서 하는 유산소 운동. 오, 정말 우리 TV 네, 보시면서 우리 걸어. 어머니 네. 따라하세요. 네, 유산소 운동. 네, 진짜 이제 걸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근데 한 가지 좋은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네, 네. 이제 혈액이 조금 줄어들면서 운동하시다가 예.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평소에 물 좀 충분히 드시면서 하시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병을 딱 옆에다 두시고 네. TV에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보시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리면 됩니다. 스트레스 오, 나갈 것 좋은데요?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땀나네요, 진짜. 콧등이 땀 났어요. 그러니까 네. 땀이 나네. 네, 저희도 뭐 뒤에서 살짝 해보니까 숨이 그러니까. 찬데 집에서 쉽지가 않네. 틈틈이 해보시면 심장 건강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요,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심장 건강 수칙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하나 배워볼게요. 자, 100세까지 팔팔하게 100세 심장 건강법입니다. 이것 끊으면 혈압 더 오른다. 더 꼼꼼히 챙겨 먹어라. 뭘까요? 첫 번째, 혈압약입니다. 더 꼼꼼히 챙겨 드시라고요. 네, 네. 장 교수님. 네, 혈압약을 복용하시다가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정상이 되면 괜찮다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시 반등 효과가 있어서 더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끊을 때는 그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내 상태를 보고 뭐 정혈압이 많이 떨어지면 혈압약을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마음대로 약 복용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생명 지키는 제2의 심장. 제2의 심장. 이것을 단련하라.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라. 네, 네. 규현 씨 단련해 사실 이게 보셨잖아요. 제2의 그 어. 심장이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그 심장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근육은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제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근육 중에서 하체에 거의 뭐 절반 넘는 근육이 있고 그 절반 넘는 그 중에서도 허벅지가 가장 큰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튼튼하고 근육이 이제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몸에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쉽게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운동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운동 효과가 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 하체에서 오는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종아리 같은 근육은 이 아래쪽에 있는 혈류를 위쪽으로 이렇게 펌프처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 그냥 쉽게는 그냥 제2의 보조 심장이다 이렇게도 심장. 알려져 있는 거기 심장이다. 때문에 하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심장 지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안 배워볼 수가 없겠죠. 좀 숨 좀 고르셨으니까 이제 제2의 심장 하체 단련법 권일수 박사님 모시고 한번 배워볼게요. 앞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그 나이가 오늘은 들수록 이 막판에 땀 하체 빼네. 운동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함께 우리가 허벅지하고 종아리 운동을 함으로써 네. 정맥이 심장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펌프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앉아서 하나요? 네, 우리 또 좋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프 밴드라고 하는 이 네네. 밴드가 있는데요. 이 밴드 간단하게 우리 다리에 이렇게 발목에 끼워주세요. 만약에 이 밴드 없으시면 댁에서 스타킹 묶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텐션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허벅지를 사용을 할 텐데요. 자, 오른쪽 다리 한번 다 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쭉 올려보세요.
네, 허벅지 힘 들어가세요?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내려보시고 둘 쭉 올려보세요. 지금 허벅지 힘 들어가시죠? 네? 네. 오. 자, 3개. 네. 몇 번 정도 해야 되나요? 10개를 해서 3, 4세트 정도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쭉. 이거 꼭 굳이 네. 이렇게 많이 안 올려도 되는 거죠? 네, 많이 안 올려도 밴드가 장력을 주기 때문에 허벅지에 충분하게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졌어요. 네, 허벅지 튼튼하게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네. 무릎 안 좋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이렇게 밴드를 한번 올려볼게요. 허벅지 쪽으로. 자, 무릎 위로 허벅지를 올리셨어요. 올리셔가지고 허벅지. 네, 네. 이 두 번째는 허벅지를 올려볼 건데요. 네. 자, 한번 오른쪽 다리 쭉 올려보세요. 아. 밴드가 당기시죠? 네네네. 허벅지에 힘 들어가시죠? 이것도 쉽지 둘, 않겠다. 네. 자, 이게 장력에 따라서 다른데요. 조금 더 센 밴드를 하시면 조금 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자,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럼요. 본인에게 맞게 하시죠. 반대로 한번 네. 해볼까요? 자, 쭉 당겨주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네. 올릴 때 허리 힘을 너무 똑바로 세워서 허리 힘을 사용하지 마시고 허리 약간 굽히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올려주세요. 복부에다가 힘을 네, 주는 게 중요하군요. 복부까지 이렇게 해서 복부까지 짜면서. 네, 짜면서 허벅지까지 예. 튼튼하게 해서 우리가 정맥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배우도록 잘 하겠습니다. 배웠습니다. 예.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체 근육까지 탄탄하게 지켜봤고요. 100세 심장 건강법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연사 위험 확 낮추려면 이거부터 빼라. 살을 빼야 되죠. 허리 둘레 여성은 80, 남성은 85 이하로 맞춰야 된다고요, 장 교수님. 네. 체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BMI라고 체중이랑 키랑 신장과 관련해서 숫자를 예전에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허리 둘레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복부 지방을 줄이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건강을 위해서는 줄자도 가까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강철 심장 만드는 이것 곧 확인하자. 건강 숫자 나왔습니다. 오. 건강 숫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김 교수님. 네, 제가 이제 그 숫자 몇 가지를 조금 외우기 편하게 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100, 혈당이 100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혈압, 고혈압 계속 얘기 나오는데 요즘 그 혈압 수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까지는 만들자, 120 이하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 LDL이라고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인데요. 그 수치를 70 이하로 특히 이제 뭐 100 미만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그다음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70. 그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는 염분은 꼭 4g 이하로 맞추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유산소 운동 30분 이상을 꼭 하자. 이것이 강철 심장을 만들게 되는 건강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만성질환, 대사질환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심장 가족력이 있다면 심장 정기 검진을 꼭 받아야 된다고요, 장 교수님. 네, 아까 가족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심장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 중에 고혈압이 있다, 심근경색이 있다 그런 분이라면 사소한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꼭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유합니다. 네.